안녕하세요. 오선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제 17강, 17번째 강인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파트 2가 아니라 파트 3에 들어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트 1을 잘하면 2도 잘하고 2를 잘하면 3도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파트 2를 열심히 쫓아오신 분들은요, 파트 3도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리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17강, 자, 챕터로는 41부터 46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교재도 다 풀어보셨고, 동영상 강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프리테스트도 아마 미리 다 풀어보고 들어오신 거 맞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파3가 무엇인지 이미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우리 파3란 무엇인지 오늘 첫날이니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3의 제목은요, 짧은 대화, short conversation인데,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 절대 짧지 않은 대화들이죠. 대화들이 좀 길어요. 그러한 대화 하나를 듣고 그 대화에 대해서 문제를 3개를 푸는 거예요. 즉, 41, 42, 43이 한 세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3란 여러분들 총 몇 문제다? 대화가 10개의 대화가 나와요. 한 개의 대화를 풀 때마다 3문제씩 푼다 그랬죠? 그래서 파3는 총 30문제다. 41번부터요, 번호가 몇 번까지? 70번까지 가요. 10개의 대화를 잘 듣고 30개의 문제를 풀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3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제가 꼭 올라놨냐면요. 문제를 먼저 읽고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학생들이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그럼 문제는 언제 읽어두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를 봤죠? 그러면서 성우가 얘기를 해줘요. 그 안내방송에서 앞에서부터 한 부씩 받고 뒤로 넘기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지가 내 손에 들어온 순간 안내방송은 아직 시험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시험지가 내 손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걸 안 봐? 그쵸? 일단 여러분들은 파트 3로 가셔야 돼요. 자, 그때 아직 보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안 보고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예요. 그때 본다고, 그때 미리 시험을 시작을 한다고 해서 시험지를 뺏어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때 빨리 파트 3로 가서 질문을 미리 읽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질문을 미리 읽어뒀어. 그리고 나서 파트 1이 시작이 됐어요. 파트 1을 풀고 파트 2를 풀고 파트 3로 갔어. 아까 읽어줬던 문제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럼 왜 읽어도? 너무 무의미하죠?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전반 정도라면 읽어만 둬도 아, 이게 그 문제구나. 왜 맨날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문제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어떠한 유형의 질문들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 예를 들어 이렇게 쭉 있어요. 41번에 요 옆에다가 간략하게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국말로 그쵸? 해석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어 동사 다 챙겨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이 그냥 알아볼 수만 있도록 간단하게 적어 두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또 처음에 안내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시험지에 아무것도 작성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시험 보고 오면은요. 시험지가 새카매요. 저도 중요한 것들 체크하고 아, 이 문제 좋구나. 학생들한테 얘기해줘야지 별표 치고 집중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 체크하고 저도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이 새카맣지만 절대 붙잡혀가지 않는다는 거. 응? 아시겠죠? 자꾸만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들린 게 뭐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풀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번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1페이지 그 챕터 41에서 43을 먼저 좀 볼 건데요. 41에서 43번은요,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요. 제목이 뭐래요? 주제를 묻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자, 41번부터 70번까지 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 대화를 하고 있잖아.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주제를 묻는 거겠죠? 대화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꼭 들어줘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에 관련된 질문들은요. What are they discussing? discuss가 무슨 뜻이에요? 토론하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토론하고 있나요? 또는 What are the speakers? 자, 화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또 정답으로, 아니, 질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또는 토론하다가 아니라 무엇에 관해서 talking about, 이야기하고 있나요? 또 마찬가지고요. 요거를 반다,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그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라고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the topic of the conversation. 자, 또는요, 이 conversation은요, 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라고 요렇게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이라고도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미리 주제를 묻는 질문 유형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시험장 가서 아, 주제 묻는 거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게다가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질문을 딱 미리 읽어줄 때 옆에다 간략하게 한글로 해석을 해두면 좋다 그랬죠? 저라면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자,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냥 본인만 알아보기 쉽게 무슨 얘기, 물음표 이러고 오면 나중에 다시 문제로 왔을 때 이 영어를 다시 읽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내용이지? 자, 주제는 뭐지? 이렇게 간략하게 한글로만 적어둔 것을 보고 자, 정답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뭔가를 적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는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요. 챕터 41에서 43번. 그쵸? 연습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미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풀어보셨을 테니까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그리고 같이 스크립트 쪽에서 공부해 볼게요. 1번에서 3번 풀고 돌아오겠습니다. 연습 문제.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ave you heard about delivering the new shampoo samples? Mr. Cho wanted the samples to be delivered to the department store. I haven't heard that yet. When do we need to deliver? Well, the shampoo will be launched on June 1st, so all samples should be delivered by then. Okay, I'll call our deliveries service company and set up everything. Number 1.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Number 2. What will happen in June? Number 3. What will the man do next? 자, 여러분들 잘 풀어보셨어요? 일단 답 체크는 좀 해드릴게요. 1번의 답은 C, 그 다음 2번의 답은 D, 3번의 답은 C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뭘부터 하라 그랬다? 스크립트를 보기 전에, 대화를 듣기 전에 각각의 질문과 보기들을 미리 읽어두시면서 옆에다 간략하게 한글로 해석을 해둘 수 있으면 해두라고 했었죠? 자, 이거를 듣자마자 뭐야? 내용. 내용을 묻는 내용이었죠? 주제를 묻는. 왜? 우리 좀 전에 봤었던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요거예요. A번 볼게요. Packing the boxes. 뭐야? 박스, 포장. 요렇게 적어두시면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왔을 때 이 영어를 다 읽지 않아도 한글로만 귀로 들으면서 한글로 눈을 보면서 답을 표시하면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두 번째, advertising an item. 상품 advertising은 뭐예요? 광고. 요렇게. 자, delivering some sample. 자, 그럼 뭐야? 샘플, 배송. 샘플도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샘플 배송.
D번, sending an email, 이메일 보내기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 질문 볼게요. What will happen? 무엇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가요? 언제? 6월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좀 전에 들으셨을 때 분명 6월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이 말인지 거꾸로 대화를 듣기 전에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문제부터 읽으라 그랬죠. 문제를 읽을 때 in June, 이 June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들을 때 6월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구나. 그럼 거기를 잘 들어야겠구나. 미리 감을 잡고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6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요? 자,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개최되다예요. 회의, 개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 긴 A meeting will take place를 다시 읽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Director가 retire는 무슨 뜻? 은퇴할 것이다. Result가 우리 왜 coming out 한다 그러죠? Result, 결과가 나올 것이다. Goods는 무슨 뜻이에요? 상품. Release는 출시하다. 상품이 출시되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겠죠? 자, 3번이요. What will the man do next? 여기요.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를 쭉 읽다 보니까 do next라는 표현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화의 어느 부분? 마지막 부분을요. 정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do next의 정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대화의 맨 끝부분에 있다. 라는 게 파트 3의 팁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는 다음에 무엇을 할 건가요? schedule a meeting, 회의의 일정을 잡기. place an order, 이거 중요하죠? 주문하기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make a phone, 무슨 뜻? 우리 지금 정답으로 나왔는데요. make a phone 무슨 뜻이에요? make a call, 전화를 하다라는 표현이죠. get a permit, permit은 무슨 뜻? 허가, 허락을 받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C, D, C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정답이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 스크립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요. 여자가 have you heard? 들었나요? 자, 무엇에 관해서 about 이하에 대해서 들었나요?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이 뭐가 나왔냐면 delivering 이죠. 배달하는 거, 배송하는 거, 뭐를 the new 샴푸 samples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샴푸 샘플 하면 샴푸 샘플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가볼까요? Have you heard about? 자, about 이하에 대해서 들었나요? 그 about 이하가 뭐야? 배송하는 것. 뭐를? 새로운 샴푸 샘플을 배송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초 씨가 원했대. 그 샘플들이, 자, 배송이 되어지는 거죠. 수동으로 갔네요. 배송되기를 어디로? 백화점으로. 자, 그래서 조 씨는요, 그 샘플들이 자, 어디로? 백화점으로 배송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뭐래요? I haven't heard that yet. 자, yet이 나왔네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When do you need to deliver? 언제 배송을 해야 하나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또다시 well, 그러면서 the 샴푸는요, 자, 뭐가 되어질 거래요? will be, 그쵸, launched.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 launched라는 표현이 우리 아까 뭐 있었어? release라는 표현이 있었죠? 걔랑 같아요. 출시하다인데, 자, be launched,가 나왔으니까 출시가 되어지는 거겠죠? 샴푸는요, 출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 6월 1일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6월 얘기 나올 거니까 잘 들어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6월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샴푸가 출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샘플들은 뭐래요? 자, should be delivered. 그때까지, by then. 그때까지 배송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랬더니 남자가 알겠대. 그러면서 뭐 하겠대요? I will call.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누구에게? Our delivery. 그쵸?
service company. 배송을 해주는 그 회사를 나타내는 거겠죠? Delivery Service Company에 전화를 해서 set up everything, 모든 것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대화였어요. 자, 어휘 자체는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아까 release라는 아이랑 launch라는 아이는 파트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어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 질문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임했어야 돼요. 첫 번째,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당연히 뭐야? 샘플을 배달하는 것. Delivering the new shampoo samples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아까 배송하는 거래 delivering 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그 아이, delivering some sample. 그래서 정답이 C번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What will happen in June? 아까도 얘기했죠. 준이 나올 거니까 6월이 나올 때 귀를 쫑긋해야 된다 라는 거. 자, 요게 바로 6월에 있잖아요. 6월에는 자, 뭐가 샴푸가 be launched,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 중에 우리 launched,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어. 대신에 보기 중에 뭐가 있었어요? be release라는 아이가 있었죠. 자, 여기서 설명했던 release랑 launch는 같은 표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D번. 3번, 남자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요? 라고 했죠.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to next가 나오면 정답은 항상 이 뒤쪽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남자가 뭐 하겠다 그랬어? 전화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보기 중에 뭐? make a call. 이 정답으로 나온 C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막상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파트 3는. 그래서 파트 3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화를 듣기 전에 뭐 한다? 문제부터 읽는다. 그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여러분. 자, 44에서 46번 세부사항 질문이에요. 이 보기 질문들 중에 뭐로 시작하는 거? when, where, who, how, what. 요거를 굳이 따로 설명하진 않아도 되겠죠? 왜? 우리가 이미 파트 2에서 해왔던 것들이니까. what으로는 그럼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자, 어떠한 대화 내용 중에 있는 시간, 요일, 날짜, 월 등. 예를 들어 여자는 언제, 몇 시에 떠나나요? 출발하나요? 이런 거 시간을 물을 때 많이도 쓰겠죠? 자, where 같은 경우는요. 대화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소. 예를 들어 정답으로 회의실이 나오기도 하고 도서관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where is the conversation taking place? 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자, where are the speakers? 화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또는 대화 중에 제안서가 어디에 있습니다. 제안서는 사장님실에 있습니다.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겠죠. 그럴 때 꼭 사람만 묻는 게 아니고 제안서, proposal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who는 행위, 주체나 대상, 특정 인물에 대해서 묻는다고 나와 있죠? 당연하죠. 서로 대화를 해. 그래놓고 질문을 해요. 여자는 누구인가요? 남자는 누구인가요? 또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 보니 뭐 또 다른 제3자가 발표를 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Make a presentation. 발표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who에 대한 질문. 마지막 how 같은 경우는요. 상태, 수량, 빈도, 기간, 방법. 똑같아요. 뭐랑? 파트 2랑. 파트 2보다 내용만 길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How is the woman feeling? 여자의 기분은 어떤가요? How will they go to Spain? 그들은 스페인에 어떻게 갈 건가요? 그 다음은 How many people will be there? 몇 명의 사람이 그곳에 있을 건가요? 겠죠? 세부사항은 오히려 여러분 듣기가 조금 편해요. 왜? 딱 그 where, when, how 요 부분들만 잘 들어주면 되니까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예제로 볼 거예요. 요번 챕터 44에서 46은요. 우리 예제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스크립트 같이 공부할게요. 풀고 올게요. 예제.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 just heard that Dick is quitting the company next month. Is it true?
He has worked for the magazine company for more than 10 years. Yes, he said he wants to take some rest. He will travel around and write an article about traveling. He always wanted to write an article about traveling when he used to work on economics. I'm sure I'll miss him. Let's have a farewell party this weekend. Number 44. Why is Dick leaving the company? Number 45. Where does Dick work? Number 46. When will the retirement party take place? 자, 답 부르겠습니다. 44번의 답은 C, 45의 A, 46의 B예요. 질문을 하나씩 볼게요. 어떠한 세부사항이 나왔는지 봅시다. 자, 요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처음에 이유를 묻는 why가 나왔네요. Why is Dick leaving the company? 자, 딕은 왜 회사를 떠나나요? 대화를 듣다 보면 딕이 회사를 떠나는 내용이 나오나 봐요. 자, 그래서 왜 딕이 회사를 떠나나요?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to 동사하기 위해서 패턴으로 나왔네요. 유럽을 여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사업을 오픈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where does Dick work? 이번에는 where를 가지고 질문을 했죠. 딕은 어디에서 일하나요? 매거진 회사, 잡지사, 컴퓨터 회사, 북스토어는 서점, 그리고 travel agency, 어디예요? 여행사라는 표현이죠. 자, 마지막 세부사항은 when이에요. 자, retirement party는 뭐예요, 여러분? 은퇴 파티예요. 은퇴식은요, 언제 열릴 것인가요? 자, retire라는 동사에서 나왔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대화를 듣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딕이 회사를 떠난다는 거, 딕이 어떠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거, 그리고 은퇴 파티가 열릴 거라는 거를 미리 감을 잡고 대화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스크립트로 가볼까요? 자, 스크립트. 그 다음 페이지에 스크립트를 보시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I just heard. 저는 이제 막 들었습니다. 뭐를 테디야를. 이러면서 본인이 쪼개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이 끝까지 다 듣고 나 이제 해석해야지. 이러는 동안 성우가 우리를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들으면서 셀프로 본인이 해석을 쪼개서 해 나가야 됩니다. I just heard. 저는 막 들었습니다. 뭐를? 테디야를. 테디야가 뭐야? 딕이라는 사람 등장했네요. quitting the company. quit the company 외워주세요. 회사를 그만두다.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언제? 다음 달에. Is it true? 사실인가요? 자, 그러면서 뭐래요? 그는요, 일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 거니까 he worked죠. 자, 어디에서? For the, 어디요? magazine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magazine company죠. 자, he worked. 그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가 하나가 빠졌네요, 여러분. 빈칸이. He has worked. 그는 일을 해왔대요. 자, 어디에서? 매거진 컴퍼니에서. 자, 잡지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for, 얼마 동안. 기간을 나타내는 for가 나왔고요. more than 10 years 하면 10년 이상이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우리는, 그쵸? 그 사람은요, 일을 해왔어. 어디서? 매거진 회사에서. 그리고 10년 이상 일을 했구나. 라는 걸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랬더니 남자가 네.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했대요. He said.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는 원한다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우리는 s를 넣어줘야겠죠? 자,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Take some rest예요. 자, 원래 덩어리 표현 뭐가 있나요, 여러분? Take a rest.
take a rest. 원래 무슨 뜻이다? 휴식을 취하다. 자,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원한다고, 휴식을 좀 취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 할 거야, 래요? He will travel around.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할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래요? 기사를 쓸 거래요. 뭐에 대해서? 여행에 관한 기사를 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덧붙여줘요. 그는 항상 원했습니다. 뭐 하기를? 기사를 쓰기를. 뭐에 대해서? traveling에 대해서. 언제 그러기를 원했대요? when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했을 때. 그가 일을 했을 때. 뭐에 대해서? 경제 관련. on economics. 무슨 뜻? 경제 관련에 대해서 일을 할 때 그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행에 관련된 기사를 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I'm sure I will miss him. 본인은 확신한대요. 뭐를? 그가 그리울 거라는 걸. 그 사람이 참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여자가 let's have. 가지자 그러죠? 뭐를요? 아까 얘기한 farewell 파티를. farewell 파티, 송별회를요. 자, 은퇴 파티라고 그랬죠? 송별회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언제? this weekend죠. farewell party는요. farewell이라는 건 뭐랑 같냐면 say goodbye랑 같아요. say goodbye가 뭔데? 안녕이라고 말하는 거죠. 송별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용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 질문부터 봅시다. 아까 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에서 44번에서 딕은 왜 회사를 떠나니? 그랬죠? 딕은 왜 떠나? 뭐 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쵸? Take some rest, to take some rest. 자, 좀 쉬기 위해서 회사를 떠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었고. 자, where does Dick work? 딕은 어디에서 일하나요? 아까 어디에 썼나요? He has work. 그는 일을 해왔습니다. 어디에서? 매거진 컴퍼니에서. 자, 그래서 잡지사에서. 자, 46번 보니까 retirement party는 언제 일어난대요? 아까 언제라고 했나요? This weekend라고 했죠. 그래서 A, B, C, D 보기 중에 this weekend인 B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우리 지금 입문반 이 오렌지 토익 LC에 있는 파3는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지만 자주 나오는 시험장에 가면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만 골라 놓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을 때 조금은 더 수월한 느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휘만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 내용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익혀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고요. 우리는 18번째 강의에서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